이번 주는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의 금리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지표에 대한 변수가 계속 나타나게 될 거고요. 또 연준과 시장과의 그 어떤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동조화가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고서 계속적으로 저울질이 나올 것 같은데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은행주들은 2월에서 4월경에 더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 2월에서 4월 정도에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들인데 지금 은행주들 배당락이 뒤로 미뤄진 거 아시죠? 근데 2월에서 4월에 더 오른다. 자, 이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 선호주 쪽으로 매물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주의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주식들 위주의 어떤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양도세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양도세 대주주 조건의 완화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매물 폭탄 우려감 이런 것들 표현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인지 또 그 전에 팔아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상승은 조금 진행이 되긴 했고요.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같은 뉴스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뉴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면 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로 또 울고먹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그리고 경제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연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식인데 시장과 연준의 괴리율이 계속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자,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서서 총 6회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은 0.75 그래서 총 3회 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것보다는 점도표가 더 늘어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3번 정도 금리 인하로 간다라면 내년 5월 또 그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축소를 시켜보고 이제 시장하고 연준의 어떤 그 전망치를 비슷하게 만들려면은요 경제지표를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연준이 가장 이제 또 선호하는 그런 물가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인데요. 이 PCE 가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PCE 가격 지표가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크게 둔화된다거나 또는 늘어난다거나 이런 모습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면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밀려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이 경제 지표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계속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준과 시장과의 어떤 괴리율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즉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언제는 이제 시장 편을 들어서 확 올랐다가 언제는 또 연준의 어떤 입장을 들어서 또 확 내렸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3월 그 FOMC까지는 또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지금 12월까지 발표됐지만 1월달 2월달 이것도 발표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3월에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살펴보고 느긋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주 초반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화요일날 뭐 건축 허가 건수 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목요일부터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22일이 되겠죠. 이제 금요일 정도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되는 건데, 목요일날 발표되는 지표들 보시면 이제 GDP, 네, 파이널 GDP라고 되어 있죠. 이게 최종 GDP가 발표가 됩니다. 5.2에서 5.1로 그냥 변화가 없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날 거 생각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이 전망치가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다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네, 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좀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쪽인데 뭐 지금 그 목요일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고, 소비자 신뢰도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연준이 과연 또 대응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선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발표되는 것이 이제 PC입니다. 이 PC 지표가 0.2에서 0.2, 그냥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마이너스 5.4였는데 이번에 플러스 2.7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연준이 또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경기가 좋아진다, 시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니네들이 주가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전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뭐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맞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이 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참고용으로 활용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행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뭐 12월 FOMC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연착륙 기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앞으로 장이 더 잘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뭐 주가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은 굉장히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위험자 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시아 쪽 증시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아시아 쪽의 주가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뭐 이런 쪽, 이제 신흥 아시아 증시 쪽에 주가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될 거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50에서 2,580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하방 쪽으로 더 압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애들이 매수가 들어온 게 영 마음에 안 든다는 찍으로 가는 거겠죠. 지금 2580포인트 정도라면은 현재 수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쪽으로 조금 더 그 전망치가 커져 있고요. 상승 쪽은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내릴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연준이 아니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매도 포인트가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국인이 받는다든지 또는 뭐 그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괜찮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체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동향,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박스권을 또 벗어나는 형태의 느낌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망하실 건 없어 보이고요. 산타랠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이 좀 돼야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네,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텐데 보통은 이번 주말 정도에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주 초반부 정도는 뭐 강보합, 네, 뭐 아주 큰 강세라기보다도 보합 수준이긴 한데 좋은 보합, 이렇게 좀 예상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커질 것이다.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네, 내리게 됐든 오르게 됐든 큰 폭으로 변동성이 커질
커지는 부분은 주말 시점이 될 것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실증 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번 주도 특별하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도 쪽에서 꾸준하게만 올라가 준다라면 큰 문제 없이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은행주에 대한 악재 행진이 끝나간다. 2월에서 4월경에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2월에서 4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는 시기이긴 합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요. 왜냐하면 이제 월 초반, 연 초반에 연말, 연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배당락이 크게 나오거든요. 배당락이 크게 나오는 그 시점이 어떤 식의 영향을 주냐면 평소의 주가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배당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배당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월달에 내렸다가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가면서 주가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원래는 정상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KRX 은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은행의 어떤 구성 종목군들이 또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담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부 정책에서 어떤 부담감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월에서 4월에 더 오르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배당 기준액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기대감이 또 생겨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배당락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2월에서 4월이 아니라 2월에서 4월까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내년 2월에서 4월 정도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배당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배당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자사주 매입 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 또 연말 결산 배당 기준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감을 준다기보다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 이제 맞춰놓고 본다라면 지금 2월달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배당 기준일을 정해주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지 즉 배당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고배당을 일단은 주고 생각되잖아요. 배당금을 더 높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이제 그 연말 기준 시점이 아니라 이제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그것도 2월 말, 뭐 어쩌면 3월 초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배당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배당락이 없거든요. 그럼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높은 배당을 줄 수 있고 또 배당금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은행주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연 초반부 정도까지도 계속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래는 이제 그 높은 배당을 보이는 이런 은행주들은 매도를 좀 칠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매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하지 않고 1월달 또는 2월달 그 정도 배당금 정해지게 되면은 배당을 많이 줄 겁니다 라고 하면은 주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점까지 이제 유지를 해주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배당금보다 아마 수익금이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면서 배당은 안 받고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왜냐면 배당 기준인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배당금보다 원래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미리 받았다 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신 다음에 매도를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쌀 때 또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리고 기말 배당으로 볼 수 있었던 연말 배당 시즌에서의 배당락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줄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보여집니다. 다만 2월에서 4월로 못 받기보다는 이 배당 기준일 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배당 기준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제법 큰 폭의 낙폭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은행주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이제 보통 기말 배당락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은 그래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은행주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생겼다. 개인들이 선호하고 있었던 종목들에게 매물 폭탄 주의보가 떨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을 때 개인들의 종목들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주당 종목당 10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1억을 태웠는데 이게 10배 올라갔고 1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되는 부분들을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양도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 가격대를 조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 매도가 당연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선호했었던 그런 종목들 보시면 뭐 LNF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2차전지 쪽이 굉장히 많고요. 루닛, 포스코 인터내셔널, JYP 엔터, LS, 나노신소재 등등등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연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대주주의 어떤 조건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종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자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 쪽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다라면 이번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식을 미리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거죠. 연초 이후에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크고 평균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 압박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주로 2차전지와 로봇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배당주 성향을 가진 종목군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호해서 주가가 잘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네. 이 양도세 완화로 인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에 대충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지금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보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 원에 부동산 자산 10억 원 해가지고 20억 원 이상 네,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6만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네.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요 46만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46만 명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를 따졌을 때 그 정도가 되는 건데 10억 원을 이제 주식으로 하나에다가 들고 가려면 그렇게 쉬운 네, 그런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 넘은 사람들이 10억 넘은 종목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번 나올 때 물량이 많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선호했었던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던 종목들 쪽으로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물량이 얼마큼 나올런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는 얼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일단 양도세를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쳤지만 이게 기준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사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로 인한 어떤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룰입니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양도세를 뭐 이런다 저런다 뭐 그 중간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귀찮은 거지 우리들은 별로 귀찮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양도세는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긴 한
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네, 양도세 없는 것으로 네, 완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산타랠리의 기대감 속에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재료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제 지표도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점점점 연준의 의견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2월에서 4월까지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제 배당락을 끼고 있는 시점에서의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4월까지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당을 주고 나면 배당락이 떨어져서 주가가 약간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에서 4월 즉 배당락 전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면 당장 팔아먹을 만한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잘 다독여서 데리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물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들이 양도세 회피에 따른 그런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도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네,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메꿔주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막판에 물량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양도세 회피를 하고자 하는 종목군들은 초반에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일단 수익은 났지만 양도세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배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들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점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하락하는 시장이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 곧 상승장이 올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들게 되면 매수를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살 때예요. 네, 대신에 따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주가가 올랐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좋은 타이밍을 잘 골라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확장해 주시고 데리고 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자, 오늘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있으니까요. 조금 뒤에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